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교섭 대표 노조와 사용자에게 우리 법은 이 교섭에 참여한 노조나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마세요. 뭐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공정대표 의무조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공정대표 의무가 이게 어떤 건지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교섭 과정과 단협 체결 내용, 단협의 이행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의무인 것인지 혹은 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들이 모호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등장한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정대표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최초로 어떤 법리를 얘기한 뭐 그런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도록 할까요? 여기가 운수회사가 있었고, 이 운수회사에서 뭐 복수노조가 있었는데, 그 노동조합 중에서 교섭 대표노조가 된 노조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노조랑 운수회사가 이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단체 협약 내용을 봤더니, 이 교섭 대표노조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 준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었고, 자, 근로시간 면제도 상당 시간 동안 인정을 한다, 이런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조가 있겠죠, 그죠? 참여 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주게 되면 물리적인 또 한계가 있다. 우리 사무실에 대한 공간이 안 나온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걸 요래해서 그냥 필요하면은 일시적으로 시설을 사용하세요. 이런 기반 부여를 하고 있지 상시적인 사무실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상시적인 노동자 사무실을 제공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 교섭대표노조에게는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한 노동조합들에게는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섭 대표 노조와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공정 대표 의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뭐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이 문제가 하나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용자에게 이 참여한 노동조합에서 이거 불법행위를 한 거다 우리에 대해서 이거 손배 청구하겠습니다. 손배를 청구한 건데 과연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를 청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는 거냐?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정대표 의무에 대한 판례 법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이 이런 거였거든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마세요.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이게 공정대표 의무인데 이 공정대표 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 판례가 이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로 공정대표 의무는 단체 교섭의 과정에서도 이거는 지켜져야 됩니다. 단순히 단체 계약의 내용뿐 아니고 단체 교섭의 과정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단체 계약의 내용에서도 이걸 차별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로 단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걸 지시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그 의무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참여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본질 내용이 침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정대표문은 이런 단체 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인 거다.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장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 계약 효력이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도 미치고 있거든요. 이걸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바로 공정대표 의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무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교섭 과정에서도 준수가 돼야 되고 협약의 내용에서도 준수가 돼야 되고 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걸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근데 보니까 차별이 있어요. 참여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조합원을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뭐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게 되겠죠. 이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거 누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될까요? 우리 판례 입장은 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점은 공정대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섭 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이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주장하고 입증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이 판례를 통해서. 세 번째,
그런데 단체 계약의 어떤 내용과 이행 과정을 봤더니 교섭 대표 노조에게는 이제 노동조합 사무실을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도 이런 사무실을 제공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사측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다 제공하게 되면은 물리적인 비용이 꽤 커집니다. 물리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 판례 입장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에 교섭 대표 노조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이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겠죠. 반드시 뭐 이 조합원 수가 50%면 50%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진 않다고 하더라도 이 노조에게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다른 참여한 노조에게도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상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이거 사용 기회를 드릴게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상시 사용 가능한 일정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지금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거죠. 우리 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안 줄인 게 아니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일시적으로 사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의리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교섭 대표 노조에게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했으면 다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이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비용 부담이 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혹은 일시적으로만 사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랬다고 해서 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판례가 입장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였죠. 교섭 대표 노조에게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는 아예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우리 판례에서는 그걸 인정한 겁니다. 교섭 대표 노조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게 되고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건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물론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제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교섭 대표 노조에게는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다른 노조에게는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한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판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서 참여한 다른 노조와 조합원을 차별한 겁니다. 그때 이 노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이건 우리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한 거다.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또 판례가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손해를 입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정신적인 어떤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서 이 손해를 입게 되면은 이 케이스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걸 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별히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이런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 의무도 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판례 법리를 또 하나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판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점을 담고 있는 그런 판례 법리였죠. 그러니까 공정대표 의무는 교섭의 과정과 단체배약의 내용과 단체배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다 제시를 하게 되고 중요한 의무다 제시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 의무도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판례입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